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8. 토니 로빈스 제음, 홍석윤 옮김. 8장.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 카메룬 속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왔을 뿐이다. 나치가 집으로 쳐들어와 온 가족을 체포했다. 그들은 소떼처럼 기차에 실려 크라쿠프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가장 끔찍했던 악몽은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들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아야 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샤워장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아들의 옷을 보는 공포를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계속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주변의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했다. 그곳에 하루라도 더 머물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탈출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다. 그것도 즉시. 그러나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곳을 탈출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가 늘 같은 대답만 들을 뿐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없소. 그런 질문 해봐야 당신 영혼만 괴로울 뿐이오. 그저 열심히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남기만 기도하시구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고 그의 대답, 탈출 방법이 말이 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무사히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다. 마침내 그는 이날 답을 얻었다. 아마도 그의 질문이 너무 강렬했거나 지금이 바로 탈출할 때라는 확신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간절한 질문에 대한 답에 계속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남자에게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거대한 힘이 깨어난 것이다. 답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곳, 바로 인간의 살점이 썩어가는 역겨운 냄새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거대한 시체 더미가 트럭 뒤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스실에서 죽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나치는 시신에게서 금리를 다 뽑아냈고 귀금속류와 옷가지 등 시신의 모든 소지품도 남김없이 다 벗겨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히라는 이 남자는 나치는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고 잔인하단 말인가? 신이 어떻게 저런 사악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라고 묻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곧 답을 얻었다.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다시 막사로 돌아가는 틈을 타 레이는 트럭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옷을 벗어던지고 나체 상태로 시체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체가 그의 위로 계속 쌓이면서 압사당할 뻔했지만 그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죽은 척을 했다. 살점이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신이 사방을 에워쌌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시체 더미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트럭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마침내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시신들 사이에 누워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트럭이 비틀거리며 멈추는 것을 느꼈고 곧이어 수십 명의 시신 속에 끼어 수용소 밖의 거대한 구덩이 속에 버려졌다. 레히는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렸다. 마침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시체 더미 속에서 빠져나와 벌거벗은 몸으로 자유를 향해 25마일을 달렸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히와 집단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다른 많은 사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가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질문했고 그의 뇌는 해결책을 생각해냈으며 결과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그날 크라쿠프 수용소에서 그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자신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적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다. 그가 마침내 답을 얻은 것은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앞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정, 행동, 삶의 방향,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다. 하지만 이 모든 영향은 결국 생각의 산물이며 생각은 우리 뇌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의미를 평가하고 만들어 온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이 생각을 결정한다.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살면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왜 성공하지 못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어떤 인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낸 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미 사장에서 당신에게 말했다.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을 형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내가 내리는 결정, 행동,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가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글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평가 아닐까? 평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을 평가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평가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방금 나 자신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다.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평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번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가라는 게 결국 질문하는 것 아닐까? 나는 웃으며 생각했다. 평가라는 게 질문하는 거란 말이지. 나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이야 라거나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일까? 설령 당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걸 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실제로는 그에 대해 나 자신에게 몇 가지 물어봐야 하니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본 다음 질문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대부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 질문들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의 달인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백만 개의 질문을 퍼붓지 않았던가? 당신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냥 어른들을 괴롭히려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미래를 이끌 신경 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배우는 기계와 같다.
학습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의해 시작된다. 이 책과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연구는 우리가 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보다 더 빠르고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결과다. 질문은 모든 것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문답식 교수법은 교사는 질문하고 학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지시할 뿐 답은 학생들 스스로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질문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모든 반응을 형성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에 대한 탐구에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질문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게 되었다. 트리비얼 퍼스트, 제퍼디, 스크러플스 같은 퀴즈 게임들이 한때 대유행했고 삶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가득 찬 책, 세상의 모든 질문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TV와 인쇄물의 광고 문구에도 누가 최고의 전설이 되는가? 당신은 안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시간 다 됐나요? 같은 질문이 많이 등장한다.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는 나이키의 에던 조던 농구와 TV 광고에서 마이클 조던에게 그것도 신발이야? 라고 묻는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비행기 안에서, 각종 회의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CEO부터 거리의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답을 찾았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이 생각을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이 책에서 배울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전략, 제품 라인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갈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서로 분열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할 때 관계가 번창한다. 정치인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자신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자신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답을 제공할 때 선거에서 승리한다. 자동차 시대 초창기에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급급했지만 헨리 포드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백만 명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시달렸지만 레흐 바웬사는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다. 질문은 연쇄 효과를 일으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업의 벽, 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다. 나는 인간의 모든 진보는 그에 앞서 새로운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대로 보고 왜?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 있어? 라고 말한다. 조지 버나드 쇼. 질문의 힘.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군.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 분명히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나노초, 10억분의 1초 안에 계산하는 오늘의 최첨단 컴퓨터보다 더 빨리 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두뇌의 저장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3파운드 1.36kg에 불과한 이 회색 물질 덩어리 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많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용량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저장된 모든 것을 불러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의 용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새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해 놓고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은가?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정보 파일에 접근하려면 적절한 명령을 사용해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라는 데이터 뱅크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질문이라는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아름다운 답을 얻는다. 커밍스, 미국 시인. 다시 강조하거니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우울해한다. 왜 그럴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한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한된 행동을 하고 신경 기능도 무력화되어 있다. 게다가 그들은 과중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패턴이 삶에서의 감정적 경험을 심각하게 제한시킨다. 이런 사람도 즉시 기분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이다. 마음의 초점만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초점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애쓸 필요가 있나? 왜 하필 나란 말인가? 같은 질문들이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끔찍한 질문을 한다면 끔찍한 답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 컴퓨터는 언제든 당신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당신이 구하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당신이 왜 나는 성공할 수 없을까? 라는 부정적 질문을 한다면 마음속 컴퓨터는 비록 지어내는 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건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지. 또는 어쨌든 넌 성공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훌륭한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내 멋진 친구 더블 미첼의 경우를 보자. 무한 능력에도 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는 몸의 3분의 2의 화상을 입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게다가 몇 년 뒤 비행기 사고를 당해 다리마저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초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다. 병동에 있는 주변의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불구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미첼은 다른 질문을 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운명의 차이를 만든 질문이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동력으로 바꾼다. 미첼은 상처받고 화내고 좌절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아직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망가진 몸과 상관없이 나의 본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내 몸이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비행기 사고 후 하반신이 불구된 채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미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 애니라는 이름의 간호사였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고 하반신까지 마비된 그는 대담하게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그녀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 미쳤구나. 꿈 깨. 하지만 1년 반 후 그와 애니는 사귀기 시작했고 애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 질문의 아름다움이다. 그런 질문은 다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답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의심을 불러오는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관계 맺는 데 실패한다. 바로 이런 질문들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과 사귀기로 약속했다가 다른 사람을 놓치면 어쩌지? 정말 형편없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의욕을 부채질하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다음과 같은 더 끔찍한 질문을 하며 기존의 관계를 파괴한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왜 고마워할 줄 몰라?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과 헤어질 수 있어. 그럼 당신 기분은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다음 질문들과 비교해 보라.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알까? 내 반려자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금전 문제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묻는 질문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재정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질문들이 당신 삶에서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하지 못했거나 재무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대신 지금 무엇을 갖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초점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질문 중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돈 버는 지혜와는 다른 것도 꽤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가 시절의 이야기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70년대 중반 뉴욕시가 파산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개발업체가 이 도시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며 초조해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남들과는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질문이 그가 여러 사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마침내 오늘날의 지배력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멋진 질문을 했다. 당신이 투자를 한다면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질문이다. 어느 프로젝트에서 큰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렇게 질문했다. 그 프로젝트의 단점은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긍정적인 면도 작동할 것이므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렇게 빈틈없는 질문을 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는 옛 코모도어 건물을 인수해서 그랜드 하얏트로 바꾸었다. 그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다. 경제가 다시 호전되면서 그는 큰 돈을 벌었다. 그런데 다시 재정난에 빠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했던 초점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에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거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무엇을 소유하면 더 좋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불리한 점을 묻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서 평가 절차 한 가지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에는 당신이 묻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묻지 않는 질문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신념과 전략을 탐구하면서 배운 점은 탁월한 평가가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개는 즉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아인슈타인도 탁월하게 잘 짜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이론을 탐구하면서 한 질문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굉음을 내는 초음속 비행기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추정했다. 즉, 소리는 당신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미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이란 개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추론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으면 1시간도 1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1분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 1분이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그는 물리학의 영역에 대해 더 깊이 추론했다. 그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믿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로켓에 빛을 실을 수 있다면 빛의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질까? 그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정립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이 존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영혼의 신비, 생명의 신비, 현실의 놀라운 구조의 신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금할 수 없다. 이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매일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성스러운 호기심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도 일련의 질문들에서 비롯되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효과는 강력했다.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함으로써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의 진이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도록 해주는 마법의 도구다.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잠자는 거인의 능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잘 계획된 형태로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질은 좋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서 나온다. 당신의 뇌는 지니처럼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부탁해야 한다. 설령 나쁜 것이라도 무엇이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능력이 있다면 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일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삶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그들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 부족으로 점화시키지 못한 힘에 대해 미리 생각하거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중요한 과정을 간과해 버린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살을 빼고 싶어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평가하는 계획으로 그 결심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얼 먹으면 배가 든든할까? 달콤하고 풍부한 음식이 없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들이 지방과 설탕으로 가득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며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
이런 질문 대신 정말로 영양가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많이 먹지 않고도 활력 넘치게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 음식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줄까? 아니면 더 막히게 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목표, 체중 감량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같은 질문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과식하는 것을 고통에 연결시키게 되고 즉시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바꾸려면 습관적인 질문들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패턴이 당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감을 줄 수도 있다.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마법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의 사기를 높여주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질문을 하라. 질문이 작동하는 방식.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1. 질문은 우리의 초점을 즉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을 바꿔준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또는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우울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초점을 맞추며 그런 근거를 찾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종의 지혜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상태를 바꿔서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그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뇌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스타니슬라브스키 레히나 더블 미첼처럼 당신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감과 기대감을 품고 끈기 있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마침내 마땅히 받을 만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우울한 이유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진 이유를 생각해 낼 것이고 당신이 그런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의 감정 상태도 즉시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질문은 확언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확언하면서 충분한 감정 강도를 만들어내고 생리 기능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마음 상태를 바꾼다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확언을 하더라도 실제 기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감정을 실제로 변화시키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한다면 계속 당신을 실제로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고 실제 근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그저 당신의 기분을 고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실제 이유를 제공한다.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 관리의 힘을 깨닫지 못한다. 누구나 소중했던 기억들이 있다. 당신이 그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생각만 했는데도 금방 기분이 다시 좋아지지 않던가? 아마도 아이의 탄생, 당신의 결혼식 날, 당신의 첫 데이트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좋은 질문은 바로 그런 순간들로 당신을 안내한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은 무엇인가? 또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진지하게 그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경이로웠던 경험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 경이로운 감정 상태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따라서 우리의 자본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옛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한다면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바뀔까? 다음 단계는 옛 패턴을 중단하는 것이다. 옛 패턴을 중단한 후 과거의 고통이 사라지고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옛 패턴 중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1년에 더 나은 질문을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새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새해 대안을 계속 연습하고 조건화시켜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든다. 강력한 질문의 기술 1. 위기의 순간에 힘을 실어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운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게 해준 중요한 기술이다. 나는 내 전 동료가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개발한 자료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내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그가 감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이런 식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휘말리는 것은 나를 격분시킬 뿐이며 탈출구 없는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다. 나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변호사들이 고통, 기쁨의 원칙을 그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잠시나마 화난 감정 상태에 빠져야 한단 말인가? 나는 계속 전진하며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그가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한 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다. 이 친구의 존경할 점은 무엇인가? 내 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내가 원한다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물었고 마침내 답을 찾아냈다. 그래, 그의 태도가 수동적이지 않다는 점은 인정할 만해. 적어도 그는 내가 그에게 가르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답은 나를 웃게 만들었고 나는 그를 비난하는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내 마음 상태를 바꿔서 내 선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선택에 만족할 수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발견한 또 다른 방법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질문을 본받아 따라하는 것이었다.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겐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질문을 찾아서 당신도 그런 질문들을 활용하라. 그러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도 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그의 회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법의 왕국의 창조자가 질문을 현명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내 할아버지 찰스 쇼스는 유명 카툰 작가 해나 바베라와 함께 요기 베어나 허클베리 하운드 같은 만화 캐릭터를 개발하기 전에 디즈니에서 작가로 일했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원고 작업을 할 때마다 디즈니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다. 디즈니는 벽 하나를 통째로 지정해 프로젝트, 원고, 아이디어를 게시하도록 했고 회사의 모든 사람이 그 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적도록 했다. 직원들이 적은 해결 방안이 벽을 빼곡히 채우면 디즈니는 질문에 대해 직원들이 적은 답을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월트 디즈니는 회사의 모든 직원의 지식에 접근했고 그들이 적어 넣은 답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우리가 받는 대답은 우리가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말로 화가 나 있는데 누군가가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대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배움을 높이 평가한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답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초점, 마음 상태, 그리고 당신이 얻는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당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질문을 하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의 삶에서 정말 멋진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당신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 2. 질문은 우리가 기억에서 무엇을 지워야 할지를 바꿔준다. 인간은 놀라운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당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수백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일은 불과 몇 가지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일의 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목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즉,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매우 슬프다면 이유는 단 하나다.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이유를 모두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이 매우 기분이 좋다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나쁜 일들을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무엇을 지워버릴지를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나처럼 실망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실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워버린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기분도 나빠질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인생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 인생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대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기분도 무척 좋아질 것이다. 누군가 이 프로젝트는 정말 훌륭하지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것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힘들게 수행한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질문은 인간 의식을 꿰뚫는 레이저와 같다. 질문은 우리의 초점을 강화하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라. 이 방에 있는 갈색 물건은 무엇인가? 주위를 둘러보고 갈색을 찾는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이 책으로 향한다. 다른 곳은 보지 말고 방에 있는 초록색 물건을 생각하라. 당신이 잘 아는 방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낯선 방이라면 초록색보다는 갈색 물건들을 훨씬 많이 기억할 것이다. 이제 눈을 들어 어떤 녹색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번에는 녹색 물건이 더 많이 보이는가? 낯선 방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이든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좋은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이 당신을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앞으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줄 것이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실제로 기회가 될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전제의 힘. 질문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장에서 배운 것처럼 날카로운 질문은 근거 다리를 약화시켜서 과거의 믿음을 해체하고 보다 강력한 새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특정한 단어들과 우리가 질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순서에 따라 어떤 믿음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떤 믿음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전제의 힘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추정할 수 있고 심지어 잠재의식 중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추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실망스럽게 끝난 뒤에 스스로에게 왜 나는 항상 그 모양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며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행하는 것이다. 왜냐고? 이미 말했듯이 당신의 뇌는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당신이 요구하는 답을 순순히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망친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신이 일을 망쳤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조지 부시가 댄 퀘이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한 이후 한 TV 뉴스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900번으로 전화해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퀘일이 가족의 영향력을 이용해 베트남 참전을 피하고 주 방위군에 들어간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이 질문은 댄 퀘일이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 가족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추정이 사실처럼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전제가 당연한 것처럼 반응했다. 그들은 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였다. 더구나 전화를 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 전제가 사실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추정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든 자신에게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는 새로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 3. 질문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바꾼다. 약 5년 전 힘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회사 직원 한 명이 25만 달러를 횡령하고 회사를 75만 8천 달러의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고는 내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내가 처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중요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내 운명은 내가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하느냐에 달리게 된 셈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파산 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곧바로 무엇을 먼저 내다 팔아야 할까? 직원들에게는 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를 되살릴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더 나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영감을 주는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되살리고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예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나는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는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강렬한 기대감을 품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세미나를 여는 방식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전국에 걸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1년 후에는 T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또한 나의 강도 높은 질문으로부터 얻은 답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700만 개가 넘는 테이프를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했다. 강도 높은 질문을 한 덕분에 좀처럼 만나거나 알거나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답을 얻은 것이다. 특히 사업 경영에서도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평소에 깨닫지 못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던 도널드 피터스는 어떻게 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번은 피터슨이 디자이너인 잭 텔렉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이 포드의 수익성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자네는 자네가 디자인한 차가 마음에 드나? 텔렉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피터스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 경영진의 눈치는 보지 말고 자네가 갖고 싶은 차를 디자인해 보지 않겠나? 텔렉은 사장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1983년에 썬더버드를 디자인했고 썬더버드는 이후 포드의 최고 히트작인 토러스와 세이블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1987년 질문의 제왕 피터슨이 이끄는 포드는 수익성에서 제너럴 모터스를 앞질렀고 지금까지도 토러스는 가장 훌륭한 모델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도널드 피터스는 질문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포드 자동차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도 하루의 매 순간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언제든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성취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려할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일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제한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한된 질문을 하면 제한된 답변을 받을 뿐이다. 당신의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뿐이다. 나의 개인적, 직업적 운명을 형성한 책임적인 믿음은 어떤 질문이든 계속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러면 더 나은 답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그저 제퍼디, 설명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질문 문장으로 답하는 퀴즈 게임과 같다는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모든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승리를 위한 올바른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일관된 질문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다. 살면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문제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와 있든 간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선물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우리는 도전에 대처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상태를 즉시 바꿔주고 자원과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의 힘을 깨닫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여기 소개하는 5가지 질문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든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실제로 이 질문들이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당신도 이 질문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이 질문들을 처음 사용했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때 나는 120일 중 거의 100일을 집을 비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여러 기업 임원들로부터 답장을 요청하는 긴급 메모가 쌓여 있었고, 개인적으로 회신해야 할 전화 목록도 100건이 넘었다. 단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 사업 동료, 가족의 중요한 전화였다. 나는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기 힘들 정도로 맥 빠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걸까? 사람들은 왜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 그들은 내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모르나? 왜 나는 쉴 틈이 없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 1. 이 문제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 2.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4.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만둬야 할 일은 무엇일까? 5.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다행히도 그 와중에 나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불안한 마음 상태가 끔찍한 질문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더 나은 질문을 던져서 내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으로 눈을 돌렸다. 1. 이 문제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내 첫 반응은 좋은 점은 전혀 없다 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불과 8년 전만 해도 전국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갖춘 직장 동료나 친구 100명은 고사하고 단 20명만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기억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고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러자 내가 아무리 녹초가 되도록 힘들어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감사하기 시작했다. 2.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내 살인적인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고 삶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질문의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은 지금은 다소 완벽하지 않지만 보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당신에게 새로운 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을 안심시키는 질문이다. 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삶과 일이 좀 더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좀 줄이고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또 내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 중 한 곳에 내 업무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새 CEO를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4.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사람들이 피곤할 정도로 나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공평하다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푸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5.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나는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했던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어떻게 하면 100통의 전화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책상에 앉아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기포가 나오는 욕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재빨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노트북과 스피커폰을 들고 욕조로 향했다. 나는 욕조가 있는 뒤뜰에 판을 벌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뉴욕에 있는 회사 동료 몇 명과 전화하면서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주고받았다. 거긴 춥다고? 여기 캘리포니아는 정말 바빠. 나 지금 욕조에 앉아서 전화하는 거야. 우리는 통화를 즐겼고 나는 그 따분한 통화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었다. 목록에 있는 통화를 다 마쳤을 때는 몸이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져서 마치 400살 먹은 노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기포, 욕조는 언제나 우리 집 뒤뜰에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5가지 질문을 당신 앞에 써놓고 수시로 사용하라. 그러면 초점을 즉시 바꿔주고 당신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이 생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옛 격언.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은 시계 자명종이 울리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지금 꼭 일어나야 하나? 왜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지? 알람을 멈추고 조금 더 자면 안 될까? 따위의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가서도 무슨 질문을 하는가? 꼭 출근해야 하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할까? 오늘은 어떤 일이 들이닥칠까? 이런 질문 대신 의식적으로 매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나는지를 상기시키는 질문 패턴을 습관들이면 어떨까? 그런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 하루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당연히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는 매일 성공을 기원하는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련의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의 장점은 샤워할 때나 면도할 때나 머리를 말릴 때나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질문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정한 감정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날의 점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그날 하루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리의 하루를 보내고도 패배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음 질문을 해보라. 그리고 각 질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깊게 경험해 보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아침 질문. 삶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질문들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매일 더 많은 행복, 설렘, 자부심, 감사, 기쁨, 헌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질문에 2-3가지 답을 생각해내고 완전히 몰입하라. 답을 찾는 게 어렵다면 단정적인 단어 대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예를 들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대신 지금 내 인생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바꾸면 된다. 1. 지금 내 인생에서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2.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3. 지금 내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4. 지금 내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5. 지금 내 인생에서 기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6.
지금 내 인생에서 전념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7.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저녁 질문도 아침 질문과 같을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추가해도 좋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저녁 질문. 1. 오늘은 무엇을 기부했는가?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기부했는가? 2.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3. 오늘은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혹은 오늘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했는가? 아침 질문을 반복한다. 선택 사항. 당신이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침, 저녁 질문하는 습관을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하루 의례로 삼아라. 이런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감정 상태로 수시로 접근하게 되고 당신의 신경 경로에 행복, 설렘, 자부심, 감사, 기쁨, 헌신, 사랑의 감정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질문들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작하고 힘을 불어넣는 질문들을 계속하는 훈련을 스스로 함으로써 삶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선물하라. 힘을 불어넣어주는 질문하라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한 번은 뉴욕에서 사업 동료인 친구를 만나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출판 전문 변호사로 사업 감각이 뛰어나 젊은 시절부터 많은 실적을 쌓아온 터여서 내가 존경하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파트너가 회사를 떠나면서 그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남겼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상황을 반전시킬 특별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그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찾든지 찾는 것은 발견하게 되어 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파트너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자기가 없으면 내가 제대로 일을 해 나가지 못한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이 모든 질문은 파트너가 떠남으로써 그의 삶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는 전제로 가득했다. 그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우선 몇 가지 질문부터 해보기로 했다. 최근에 간단한 질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니 효과가 아주 좋더군요. 덕분에 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그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군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침 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먼저 지금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리석고 지나친 낙관주의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첫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다. 그가 대답했다. 아내와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그녀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이는 여전히 가깝지요. 내가 다시 물었다. 아내와 잘 지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가 대답했다. 그건 내 삶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지요. 그녀는 정말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군요. 그렇지요?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며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주의를 돌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가 더 나은 마음 상태를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더 나은 마음 상태에 이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먼저 그의 옛 패턴을 깨뜨리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나는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작가들이 첫 책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도왔을 때, 그리고 작가들도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자부심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이 자부심을 느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는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 상태가 즉시 바뀌기 시작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특별하지요. 직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사람들도 잘 배려합니다. 훌륭한 성인으로 잘 자라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제 유산의 일부입니다.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서 다시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에게 살면서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신참 변호사로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것에 대해,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당신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파트너가 떠난 지금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는군요. 그는 처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마음 상태를 과감하게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자신의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질문을 이어나갔다. 파트너가 떠난 일이 당신에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대답했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 뉴욕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지요. 저는 뉴욕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코네티컷에 있는 제 고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고는 덕분에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잇따라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코네티컷에 있는 그의 집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새 사무실을 열고 아들을 자기 회사로 불러들이고 뉴욕 맨하튼으로 오는 전화는 자동 응답기가 받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즉시 새 사무실을 찾아보러 나섰다. 불과 몇 분 동안에 몇 가지 강력한 질문이 마법을 부린 것이다. 사실 그는 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맥 빠지는 질문만 던진 까닭에 그 힘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동안 이룬 모든 성과를 망친 노인네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삶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운명을 바꾸는 질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자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러브 등 인간관계 분야에서 뛰어난 저서를 남긴 레오 버스카글리아이다. 레오의 훌륭한 점 중 하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레오,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곤 했다. 레오는 언제나 대답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것도 그냥 보통의 대답이 아니라 훌륭한 대답이어야 했다. 그날 학교에서 흥미롭게 배운 것이 없으면 도서관에 달려가 백과사전에서 아버지에게 대답할 거리를 찾곤 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뭔가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습관 덕분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었다.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된 이 반복적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유용한 질문을 수시로 하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두 가지다.
매우 단순하지만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적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다. 바로 이 일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가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이 가져올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항상 강력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어떤 문제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거나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앞서 소개한 아침 질문에 그 두 가지를 더해서 당신 개인의 감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맞춤 질문을 만들어 보라. 다음은 우리가 살면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전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의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완벽한 답을 얻기 위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 장에서 당신에게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요점이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 질문만 계속하다 보면 불확실해진다. 확실한 행동만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평가를 멈추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어느 순간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결정하고 내면의 개인적인 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일상의 감정을 즉시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가? 그럼 어서 다음 장으로 가보자.